네, 오후 1시 2분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이슈 4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요즘은 뭐 뉴스에서 속보라는 게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생길 그런 상황인데 무궁화호 탈선 소식에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젯밤이었습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익산역을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어젯밤 8시 50분쯤에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려던 중에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열차에는 2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데 탑승객들은 선로를 따라서 도보로 빠져나와야 했고요. 사고로 30여 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고 이 가운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차 탈선 사고가 워낙 큰 사고로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인명피해 걱정도 많은데 경상이 많은 편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열차들이나 지금 그 관련 노선 운행에는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어젯밤 탈선 사고 여파로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의 운행이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저희 YTN 라디오 57분 교통정보에서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가 난 영등포역은 현재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열차 운행을 조정을 했는데 모든 열차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등포역 이외에도 용산역도 정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도 일부 운행이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운행하던 급행 열차는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로 운행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네.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구로역에서 일반 열차로 갈아타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광명역부터 영등포역까지 셔틀 전동 열차도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고요. 선로를 공유하는 경의중앙선도 열차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출퇴근길에는 사람들이 조금 몰릴 수 있습니다. 안전 스스로도 잘 챙겨주시고요. 복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현재 16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레일이 당초에 정상화 목표 시점을 오후 1시쯤으로 계획을 했는데 4시쯤으로 다시 늦춰서 잡았고요. 복구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열차 운행 상황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사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좀 전조가 있었습니다. 봉화 광산 사고도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있은 뒤에 또 일어난 사고고 이번에도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있었죠. 네, 의왕시 오봉역에서 직원 A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의 연결 분리 작업을 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지금 착수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역은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관할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잇따르는 사고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질타를 했습니다. 예, 제대로 바뀌고 있는지 현장을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슬픈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친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두 분 무사히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가슴 아픈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간만에 국민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오후 11시 2분쯤에 이 아연광산 계행도에서 고립된 광부 2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발생한 붕괴 사고로 고립된 지 221시간여 만입니다. 광부 2명은 이제 구조대원들과 걸어서 광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구조대의 신 박정아 씨 구조한 동료들이 너무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버티셨다고 해요? 네, 배도 고프고 참 날도 추워지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일단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다고 합니다. 또 고립 당시에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네. 커피 믹스가 떨어졌을 때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드시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여 있는 물은 이제 위험하죠. 썩었거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을 드시면서 버텼다고 하고요. 또
그 조장 박 씨는 구조를 기다린 곳이 입구여서 그쪽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때 작업하고 있었던 제1수경 3편 작업장 인근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구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비닐과 마른 나무를 챙긴 뒤에 안전한 곳으로 가서 천막을 치거나 모닥불을 피우고 지냈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의 희망이 하늘에 닿았고 또 동료 구조대원과 소방당국 또 가족들의 마음에도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잘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구조될 당시에는 이제 저체온증과 근육통 등을 호소했는데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으면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요. 첫 식사가 이제 미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식사량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이제 갱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력이 상할까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안대를 벗는 시간도 늘리고 병원 복도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며칠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이 광산이요. 8월 29일에도 무너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 관리를 왔는데 이 생존하신 박정아 작업반장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옷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현장 보지 말고 정말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점검해 달라 날카로운 소리를 하셨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경북경찰청 3개 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이 일했던 수직갱도 상단부에서 900톤에 가까운 토사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또 슬러지 형태의 토사가 자연 상태에서 있을 리 없는 만큼 업체 측이 폐갱도에 광산 폐기물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체 측이 사고 발생 이후 14시간 넘게 신고를 지체한 것도 조사 대상인데요. 경찰은 전담 수사팀 그리고 동부 광산안전사무소 등과 함께 사고가 난 광산 현장을 찾아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예, 생활하신 두 분 어서 빨리 회복하시길 빌겠고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좀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분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 관함식이 열렸는데 우리 해군이 참가했죠? 네,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을 기념해서 어제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 관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관함식이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인데요. 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자, 한국 해군은 군수지원함을 보냈습니다. 최신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보냈고요. 12개 나라 중에서 9번째 순서였네요. 네,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관함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해상사열입니다. 네. 유튜브로 중계된 영상에서 소양함 장병들이 가판에 서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승선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향해서 거수 경례를 했는데요. 네. 물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해군 장병들도 이즈모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이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해상 자위함 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 관함식에는 우길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과 또 태평양 전쟁, 일본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걸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 이 빨간색 줄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깃발을 우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자위함기 격려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앞두고 이제 참석을 앞두고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과거 참석 사례나 안보 상황, 자위함기를 인정하는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서 지난달 27일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우길기에 거수 경례를 하도록 만들었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전범기입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상징의 깃발이 바로 우길기고 그 우길기를 달고 있는 일본 군함에 우리 해군이 격려했다라는 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이분이 이제 독도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데 치욕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 서 교수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우길기가 개항된 함정을 향해 우리 해군이 거수 경례를 했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일을 빌미로 일본이 국제 행사에서 떳떳하게 우길기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했는데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러한 우길기를 동원한 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나치 깃발을 휘날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랄 것 같은데 현명한 대안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질런트 스톰 5일까지 하루 연장해서 훈련이 있었는데 북한도 이 기간 중에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북한군 총참모부가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을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됐다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일에 함경북도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다. 울산 앞에 80km 부근 수역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주장을 했는데요. 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이 NLL 이남 지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북쪽 공해 대응 사격한 것에 대한 보복 타격 성격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만 사실이라면 울산 앞바다 80km의 순항미사일 두 발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요. 또 북한의 주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북한은 또 지난 3일에는 특수기능 탄도 검증을 위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진행했다 주장을 했고요. 지난 4일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총전투 출동작전 진행했다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이 이제 당시에 군용기가 움직이는 모습 180여 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식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적들 그러니까 한미겠죠. 반북 전쟁 연습에 지속적이고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압도적인 공군 전력을 한미 연합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한미합동 공중 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 이렇게 적었다가 삭제했네요. 네,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미향 의원을 향해 또 하나의 북한이다 표현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렸는데요.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이라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의 태극 연습도 오늘부터 시작되죠. 네, 합참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2022 태극 연습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실정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속달할 예정입니다. 태극 연습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합참 주도 지휘소 연습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 위기 안보에 대한 위협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잘 하면서도 또 과도하게 긴장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